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우리 다이빙 버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고 계시는 이 사진에 그 빵긋하게 미소 짓고 있는 이 아가씨가 제 인생의 버디입니다. 물론 수중에서도 저를 한 두어 차례 위험으로부터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버디가 좋은 버디를 찾는 방법, 그리고 내가 좋은 버디가 돼야 하는 어떤 그런 이유와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버디 시스템이라고들 하는데요, 그게 우리가 버디라는 말과 버디 팀이라는 말로 나누어집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에게 항상 장기간 같이 다이빙을 하는 버디가 없다면 혼자 어디 갔을 때 단기 버디를 구해야 되고요. 아니면 비록 한 집에 같이 살지 않지만 같이 다이빙에 대한 열정을 공유한다면 같이 다이빙 가면 항상 그분과 같이 다이빙하는 그런 장기적인 버디가 있을 겁니다. 버디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가 혹은 또 나의 버디가 좋은 버디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갖춰야 할지, 그 다음에 우리가 버디 다이빙이라고 하는데 버디 다이빙을 어떻게 하는 건지도 한번 같이 따져보고 결론까지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이 버디 시스템은 영어로는 버디, 그 다음에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씁니다. 일반적으로 버디는 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이빙 가다 보면 꼭 복수가 아닐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 안에 우리 버디 팀을 만드는 경우에 버디 팀은 3명까지만 버디 팀으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4명이면 4명이 다이빙 그룹을 이루어서 같이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4명 중에도 반드시 버디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보통 우리 4명 같이 하자 하고 들어갑니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 4명 중에 둘씩 버디를 정해서 들어가서 다이빙을 합니다. 그래서 버디 시스템이란 거는 결국은 버디가 함께 계획하고 함께 안전 점검을 하고 입수하고 하강하고 수중에서 다이빙하고 또 우리가 다이빙하는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맞는 어떤 작업을 하고 상승해서 출수를 합니다. 심지어는 출수하고 나서도 버디는 서로 나누어야 할 그런 다이빙의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단기 버디는 그렇죠. 우리가 나 오늘 다이빙 가려고 하는데 내 혼자 갈 수는 없으니까 한 사람 구해주세요라고 다이빙 센터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을 거고요. 만약 여러분들이 다이빙 클럽에 가입해 있다면 야, 오늘 내가 다이빙 가는데 같이 갈 사람 이렇게 올리면 또 버디가 정해질 겁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 페이스북 같은데 이 SNS에 이런 어떤 다이빙 같이 다니기 위한 그런 그룹들이 있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데요. 그 페이스북에 있는 스쿠버 다이빙 함께 가요라고 하는 이런 그룹에는 지금 실제로 6,100명이 가입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를 잘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 하루씩 이렇게 다이빙을 하러 갈 때 버디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도 않은 경우 내가 그냥 어디 불속 다이빙 리조트에 찾아가서 다이빙 하려고 하면 선장님이나 다이빙 리조트 사장님께서 버디를 구해줄 겁니다. 만약에 꼭 구해줄 만한 버디가 없을 때는 그분이 다이버를 하면 사장님이나 선장이 다이버를 하면 다른 선장을 구해서 놓고라도 본인이 버디를 해주게 됩니다. 어떤 교육단체는 그 온라인으로
다이빙 갈 사람이 거기다 올려서 나 언제 어디로 갑니다. 혹시 근처에 같이 다이빙 하실 분 없나요? 라고 하는 글을 올리면 어서 오십시오. 저하고 같이 합시다. 이렇게 답이 오는 그런 교육단체도 지금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결국은 현지에 가서든 아니면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라도 다이빙 강사 혹은 다이브 마스터 프로페셔널에게 그 버디를 부탁하고 가이드까지 부탁하고 프로답게 어떤 가이드를 받은 다음에 그분에게 그 일정 금액을 지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실제로 이제 다이빙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함께 다이빙을 할 수 있는 버디를 구해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장기적인 버디를 구할 때 어떤 것을 고려해야 될 것이냐. 가급적이면 같이 살고 있는 가까운 곳에 살고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한 집에 살면 제일 가까울 겁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여러분과 비슷한 혹은 여러분보다 더 많은 다이빙 경력이나 다이버 자격증 혹은 인증증 수준이면 더 바람직할 겁니다. 저로서는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하고 비슷하게 혹은 저보다 더 심한 다이빙에 대한 애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처럼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버디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이 다이빙을 할 사람은 다이빙의 목적이 같은 게 좋습니다. 나는 사진 찍을게. 너는 예를 들어서 수중 사냥을 해라. 이거는 좀 곤란합니다. 그러면 같이 다이빙 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도 반드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들어갑니다. 내 버디가 예를 들면 제가 지금 키가 174, 5에 몸무게가 70kg 정도 나갑니다. 근데 내 버디가 190cm가 넘고 그 다음에 120kg가 넘는다. 만약 이렇게 되면 사실 어떤 위급한 상황에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도움을 주기가 힘듭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죠. 너무 여린 사람이 나와 함께 버디를 한다면 내가 어떤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나를 효율적으로 도와줄 수 있을까? 이것도 고려를 하는 게 맞습니다. 물론 아빠가 애들하고 어린 애들하고 같이 다이빙하는 경우는 그건 아니죠. 그건 다르죠. 장비 형태도 가급적이면 같은 종류의 컨피규레이션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서로의 장비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합니다. 지금 교육단체 중에서 어떤 단체는 똑같은 컨피규레이션이 아니면 같이 다이빙을 하지 않는다가 원칙인 곳도 있습니다. 나는 BC를 쓰고 우리 버디는 예를 들어서 윙을 쓴다. 이렇게 되면 물론 서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좋은 버디가 되는 어떤 그 내용 중에서 서로에 대해서 잘 친숙해져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가급적이면 같은 장비 형태를 쓰는 사람이 나에게 좋은 버디입니다. 더블 실린더를 쓰는 사람은 더블끼리 하는 게 좋습니다. 더블과 싱글 이것을 함께 사용한다면 계속 같이 다이빙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다이빙 컴퓨터도 어떤 컴퓨터에 따라서 우리가 무감압 한계를 계산하거나 할 때 이 알고리즘이 차이가 많이 나면 사실은 조금 어색해집니다. 한 다이빙 마치고 나와서 다음번 계획을 하는데 A 다이버는 무감압 한계가 30m에서 나는 지금 18분밖에 안 남았는데 나는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런 식으로 되면 물론
더 보수적인 컴퓨터의 지시를 따라야 되겠지만 이것도 사실은 한번 고려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내가 나이트록스를 쓴다면 나의 버디도 나이트록스를 쓰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지 같은 잠수 시간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어떤 다이빙 내 목표에 따라서는 사실은 여러 명의 버디가 있는 경우가 좋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수중 사진을 한다면 사진 중에서 광각을 위주로 한다면 광각 다이버하고 같이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서로가 모델도 되줄 수 있으면서 서로가 서로를 지켜볼 수 있는 게 쉽습니다. 또한 마크로도 사실은 서로가 마크로끼리 하는 게 좋습니다. 한 사람은 광각하고 한 사람은 마크로를 하는 경우에 서로가 서로의 시선에서 벗어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다이빙에 따라서는 내가 하고자 하는 다이빙의 내용에 따라서 어쩌면 버디가 바뀌어야 맞는 경우들도 흔히 있을 겁니다. 버디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버디는 다이빙 하기 전에 함께 계획을 해야 되고요. 함께 안전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 밖에서, 물 속에서, 출수에서도 서로가 돕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버디끼리 만약에 이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 버디의 어떤 성격을 포함해서요. 그 서로의 다이빙에 대한 내용을 미리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공기 공유할 때 나는 주로 옥토푸스를 사용하면서 주호흡기를 버디에게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본인이 그게 바뀌어서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이 다이빙을 같이 들어가면서 이런 부분은 서로 확인하고 미리 조율을 해야 될 겁니다. 또한 이 보조호흡기도 이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제일 많이 사용하는 게 주로 이제 그 여분의 2단계요. 옥토푸스를 많이 사용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그 저압 공기 주입기 LPI에 붙어 있는 에어2 시스템을 사용하는 부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만약에 그 공기 공유를 해야 되는 경우는 무조건 본인이 이 에어2를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본인이 사용하던 2단계를 버디에게 줘야 되겠죠. 웨이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은 벨트를 쓰고 어떤 분은 인티그레이션 통합형을 쓰고 이러면 적어도 어떤 거를 쓰는지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버디끼리 저 사람이 지금 웨이트를 몇 킬로나 차지라는 것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가 경우에 따라서 특히 이제 다이빙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강사나 버디가 정해서 그냥 주는 너 이거 메고 해 하면 그거 그냥 차고 들어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죠. 이런 경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런 장비를 쓰고 이런 수트를 입을 때 나는 몇 킬로의 웨이트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꼭 명심해야 될 것이 버디에게 어떤 일이 생겨서 버디가 웨이트를 버려야 될 때 그 사람이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버디가 그 웨이트를 벗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통합형이라면 그 통합형 어떤 버튼을 누르면서 통합형 웨이트의 주머니를 뽑아내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버클을 풀어서 벨트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그 웨이트를 완전히 통합형으로 사용해서 그 곤란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이 덩어리에 있는 실린더에 붙어 있는 스트랩에다가 웨이트 주머니를 막 달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걸 알고 있어야지 만에 하나 이분에게서 웨이트를 내가 벗겨줘야 된다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겁니다. 버디는 이제는 SMB는 반드시 각
각자 사용해야 되고 각자 SMB를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내 버디가 SMB가 어디 있고 어느 주머니에 들어있고 이 사람이 이것을 사용하는 방법을 아는지를 미리 파악해 놔야 될 거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버디끼리 헤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서로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미리 합의하고 약속하고 그대로 실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이빙계에서 흔히 하는 방법은 내가 물속에서 버디를 잊었을 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버디를 찾기 위해서 1분간 서로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라이트를 비추거나 안 그러면 그 뱅뱅이 같은 걸로 소리를 내면서 찾아야 되죠. 근데 1분이 지나도 찾을 수 없다 이럴 때는 서로가 수면에 올라가서 만나서 그 다음 다이빙을 다시 하강해서 계속 할 것인지 아니면 그걸로 다이빙을 끝낼 것인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버디의 책임으로서 서로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파악해 있어야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버디끼리 이 다이빙 전 안전 점검을 하는데 이게 지금도 이 용어를 쓰는지 궁금한데 제가 패디 교육을 할 때 이 BWRAF라는 용어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Begin with release and final okay인가 뭐 그랬어. 맞나? 그 다음에 GUE 같은 단체는 이 GUE EDG라고 하는 어떤 약을 사용해서 안전점검을 할 때 그 순서를 지킵니다. 뭐 제 기억이 지금 맞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G가 골이죠. 다이빙 목표 뭐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다이빙을 하면서 다이빙 전에 안전점검할 때 반드시 실린더가 개방되어 있는지 내가 아무리 개방하고 내가 잔압계를 보고 확인하더라도 버디는 다시 그것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열려있고 잔압이 200바 이상 남아있는지 확인해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호흡기 1단계, 2단계, 그 다음에 호흡기에서 어디 버블이 나오는지 서로 확인해야 되죠. 그래서 이 버블 테스트 같은 거는 수면에서 서로 이 물속에서 확인을 해주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BC 스트랩이 단단하게 잘 부착되어 있는지, 통합 웨이트가 있다면 어디 들어있고 이것이 잘 빠지지 않게 잘 고정이 되어 있는지도 서로 봐줘야 되고요. 이 BC에서도 인플레이트나 아니면 뒤에 덤퍼 같은 데서 공기가 뽀글뽀글 새는 데가 없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웨이트 착용 안 하고 물에 뛰어드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미리 확인해야 되고 버클인지 혹은 통합 시스템인지 서로가 확인을 해주는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이외에 사실 이 머리부터 발끝까지죠. 그래서 마스크 썼는지 컴퓨터 찾는지 핀 신었는지 SMB가 준비되어 있는지 하는 이런 어떤 안전점검을 서로가 해야 됩니다. 버디를 오래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에게 안전점검을 해주는 방법을 어느 정도 고착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함께 버디 다이빙을 하겠습니다. 다이빙 하기 전에 계획을 반드시 짜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내려갈 것인지, 라인을 잡고 갈 것인지, 아니면 자유하강, 프리폴을 할 것인지, 이번 다이빙의 수심, 이번 다이빙의 시간, 그 다음에 수중에서 사용하게 될 수신호 같은 것도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제일 많이 틀리는 수신호가 교육단체에 따라서 혹은 레크레이션이냐 뭐 택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치를 표현할 때 하나, 둘 이런 수신호 쓰는 데가 있는가 하면 이게 예를 들어가 5, 뭐 6 이렇게 되는데 또 그 택의 경우는 이게 뭐 6, 7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이빙 할 때는 반드시 서로가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자, 이 적절한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내릴 것인가? 3킥을 원칙으로 합니다. 즉 우리가 한 번 킥입니다. 두 번, 세 번이면 내가 버디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 정도의 거리를 유지해야지 내가 위험에 처했을 때도 3킥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또한 버디가 위험에 처했을 때 나도 쉽게 다가가서 더 이상 나쁜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예방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3킥을 굉장히 강조를 하는 편입니다. 거리를 가깝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좀 더까지 손잡고 다니고 하는 그것은 사실은 좀 어색합니다. 계획을 했으면 계획한 대로 다이빙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버디 다이빙 이건 아니건 꼭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다이빙 오픈워터 다이브 교재에 반드시 다 나오는 말이죠. Plan the dive, 다이빙을 계획해라. And then dive the plan, 그 계획대로 다이빙해라. 좋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버디가 아무리 서로 나이가 같고 둘 다 강사고 뭐 예를 들어서요 하더라도 둘 중에 한 사람이 리드가 돼야 됩니다. 첫 다이빙은 내가 리드할게, 두 번째 다이빙은 네가 리드해라. 이런 식의 어떤 합의가 필요합니다. 둘 다 리드가 되어버리면 각자 지 갈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버디 팀의 리드가 방향을 정하고 거리를 정하고 이거 꼭 지켜줘야 됩니다. 저는 저희 집에 있는 평생의 버디의 뒤를 쫄쫄 따라다니는 다이빙입니다. 자, 다이빙이 끝났습니다. 그러면 버디와 빠이빠이 하고 헤어지느냐? 아닙니다. 서로가 장비 정리를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됩니다. 장비도 세척해야 되고 말려야 되고요. 그것도 서로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죠. 로그북을 적을 때요. 특히 제가 나이가 들면서 참 약해진 부분 중에 하나가 다이빙 포인트 이름을 외우는 겁니다. 로그북을 적어야 되겠는데 뭐 이상한데 들어갔다 나오면 특히 외국에 왜 다이빙 포인트 이름이 괴상망측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분명히 서로한테 도움이 됩니다. 컴퓨터 내 거 보기 싫어. 나와서 이 로그 기록을 확인하기 싫어. 그러면 야, 몇 미드 뭐 몇 분 이거 뭐 물어보면 뭐 서로 한 사람만 보고 이렇게 적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컴퓨터를 보고 적어야 되죠. 그러나 분명히 버디끼리는 다이빙을 마치고 나서도 많은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맛있는 커피 아니면 망고 주스를 한 잔 갈아서 갖다 주는 이런 좋은 버디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버디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 이외에도 버디 중에서는 어떤 버디가 페이스가 좀 느리면 특히 이 공기 소모 같은 거요. 이런 것도 느리고 많이 쓰는 사람에 따라서 이 다이빙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브리핑 할 때 잘 듣고 사실은 그 웹노트 이런데 이 브리핑 내용 중에서 중요한 거는 좀 기록을 해두는 게 좋습니다. 물속에 들어가서 아까 무슨 새우가 있다고 했는데 그게 뭐였지 이렇게 되면 찾아보면 물속에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부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물에 일단 들어가면 계속 서로가 좀 일찍 그리고 자주 의사소통을 통해서 잔압이 얼마나 남았는지 춥지는 않은지 이 자주 버디의 상태, 장비 상태 같은 것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추우면 버디도 지금 추워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나쁜 버디는 어떠냐? 계속 이 다이빙의 어떤 한계까지 갑니다. 무감화 한계가 30m 20분인데 막 꼭 19분 30초까지 채우고 나가려고 합니다. 이거 아주 나쁜 버디입니다.
같이 다이빙을 해보면 이렇게 그림에 있듯이 이렇게 막 온 바닥을 들어 일으키는 이런 킥, 부력 조절 잘 못하고 또 트림도 안 되고 이런 분들은 사실은 같이 다이빙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어떤 분들이 보면 자기가 항상 리드를 해야겠다고 고집하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가 제일 잘났다고 빡빡 우기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잘났을 수도 있는데 그 우기는 자체가 못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상대가 기분 나쁘게 만드는 버디는 같이 할 버디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버디 중에서 같이 다이빙 들어가서 물속에서는 지 혼자 돌아다니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거 빨리 헤어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부부 중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빨리 이혼하십시오. 상황이 아주 안 좋습니다. 물받기. 그런데도 야 이건 오늘 이 정도 다이빙 못하면 안 되지 이러면서 꼭 다이빙을 하려고 덤벼드는 분들도 계세요. 여러분은 그걸 포기해야 됩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상황이 포기를 할 줄 알아야지 좋은 다이버입니다. 자연보호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성질 더러운 사람, 이런 사람은 나쁜 버디고 함께 다이빙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다이빙 하면서 이런 버디는 정말 내가 못 견디겠더라, 뭐 이런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 영상의 답이나 뭐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다음번에 여기 좀 다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이 최고의 버디 구하기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이빙은 같이 시작하고 같이 진행하고 또한 같이 끝내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버디를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함께, 그 다음에 안전하게, 또한 즐겁게 다이빙을 하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